네, 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5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5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직 준비해놓은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하려면 몇천 번까지 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낱말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장롱이다, 악착이다, 한자말 같지 않은 한자말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어떻게 보면 악착이다, 장롱이다, 이것은 이제 한자말을 점점 벗어날지 몰라요. 좀 더 오래 쓰면 이제 한자 없어도 다 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진짜 원래의 의미는 이제 한자를 알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주식이란 말은 우리가 쉽지만은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주식이라 할까 도대체? 제가 그런 의문을 오래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 좀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정리도 좀 했습니다. 그걸 이번에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이냐? 어디서 온 말이냐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주식 시황판입니다. 코스피, 요즘 코스닥도 있고 그런데 코스피, 주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권입니다. 주권, 주식의 주권. 요즘은 이제 이 주권, 종이 주권 없어졌죠. 전부 전자주권으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얼마 전까지 원래 아마 그게 바뀐 걸로 아는데 이러한 모양의 주권이 있었죠. 이것은 금 5만원 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나무의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에서 주식이 나왔다. 이것을 가리키는 글자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자,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을 바스레라 생각이 됩니다. 식장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죠. 공식이다, 법식이다, 양식이다, 기념식이다 할 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루주, 이것도 많이 쓰는 글자예요. 사실은 그루주다. 나무 그루터기가 아까 그림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무로 되어 있으므로 나무목이에요. 그럼 이 글자가 중요하죠. 붉을주, 이 자체로도 많이 쓰는 글자예요. 왜 이것을 붉다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왜 그루라고 하느냐? 그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왜 붉다고 하느냐? 이 글자를 뜯어보면 이런 부분과 나무목이 합쳐졌어요. 그렇죠? 다시 뜯어보면 이것은 나무를, 이 부분이 사실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학자들 설명은 나무를 이렇게 잘랐다는 것이죠. 잘랐다. 나무를 잘랐다는 표시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있는데 이걸 잘랐습니다. 나무를 자르게 되면 나무의 단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른 나무는 속이 붉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자르면 이 단면은 붉은 기가 돕니다. 그래서 붉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시 나무를 더 붙인 그루주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그루가 남는 거죠. 그루터기가 남는 것이죠. 네, 나무에 붉은 곳이 보이는 나무다. 그러니까 자른 나무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루라는 뜻이 생겼고, 법식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장인공이다, 무엇을 만든다는 것이죠. 창과다. 창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연장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연장으로 장인이 무엇을 만들 때는 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막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이 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말 사전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이 주라는 것은 결국 그루터기 방식이다. 그루터기 방식의 것이다. 자, 나무하고 앞에서 본 종이 주식하고는 전혀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예전에 서양의 문물이 동양으로 한자 문학으로 넘어올 때 주식회사 제도가 있었죠. 동양보다는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한 주식회사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 말을 번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주식회사는 주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말이 있는데 그걸 번역할 때 그 단위, 자본을 구성한 단위를 주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있던 가부나까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가부식기 많이 그러죠. 이게 가부식기라는 얘기거든요. 일본 말로는, 일본식으로는. 지금도 물론 쓰는 말입니다. 가부식기. 줄여서 또 가부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는 예전부터 이러한 가부, 나까마라는 거는 자기 한 패거리를 얘기하거든요. 가부 나까마. 이 그루터기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일정한 사업이다. 또는 일을 할 때 그 안에 그 사람이 점하는 권리의 분량이다. 어떻게 보면 동업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이 사업을 할 때 각각 자본을 투자해서 내가 가진 권리다. 그걸 찾을 수 있겠죠. 아, 나는 이 중에 뭐 1할이다, 2할이다. 각각 투자한 사람들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게 되겠죠. 그 권리 분량을 가부나까마라 한 거죠. 그루터기. 내가 지키고 내 것으로 해야 될 어떤 나의 단위가 분량이 있다. 그걸 가부나까마. 그 멤버들을 또 가부나까마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분이나 어떤 신분 또는 지위를 얻기 위한 권리로서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조선시대 유기전이라든지 그러한 상점에도 이러한 어떤 종류의 가부나까마 비슷한 그 참여자들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서양의 주식회사 제도가 들어올 때 그 주권 그리고 그 권리를 얘기할 때 자기네들이 이미 쓰고 있던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주자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말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므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그걸 우리가 알고 배우고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공부한 내용이고요. 추가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주식을 영어로 주로 보면 쉐어라든지 에퀴티라든지 스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서로 왔다 갔다 번역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는 조금씩 다른 개념인데 그것을 여기에 뭉뚱그려 이제 의미로 넣었다 볼 수 있습니다. 쉐어라는 것은 나눈다, 공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다. 공동으로 출자했으므로 나에게 돌아오는 소유권이 있다. 나의 지분이 있다. 그게 초점을 맞췄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쉐어라고라는 영어 개념과 같이 등치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에퀴티라는 말도 많이 하죠. 공평하다, 공정이다. 결국 주주들은 평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한 주에 한 표씩 가진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평등하다. 물론 주수가 많으면 평등하지 않지만 내가 투자한 만큼은 평등하다. 그래서 에퀴티라는 개념을 이 주식 속에 가지고 있다. 또는 스탁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이것은 스탁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본 우리 그루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줄기다, 그루다. 그리고 비축한다는 그런 뜻도 있죠. 그래서 이 스탁이란 용어로서의 주식은 뭔가 나의 재산의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하기로는 이 세 가지 영어는 주식의 여러 가지 성격을 나누어 봤을 때 이러한 지분이다, 발언권이다, 재산이다는 개념과 어떤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주회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한자를 쓰지 않다 보니까 지주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네, 지자는 여기에 가진다는 뜻이죠. 유지한다. 네, 가진다는 뜻입니다. 주는 주식입니다. 주식을 가진 회사죠. 그것이 지주회사입니다. 영어로는 홀딩 컴퍼니라고 하죠. 네,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가졌다. 그래서 지주다. 네. 그리고 지분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는 뜻이죠. 지분. 그 회사의 지분이 얼마다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 그렇습니다. 네. 우리말로는 순우리말은 아닙니다만 이 주식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개화기 때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고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허벅지가 있지 않습니까? 몸체에서 이렇게 분리해 나간 그 부분을 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관절이다. 고관절이 좀 안 좋다 할 때 쓰듯이 이걸 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 대신에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라는 말을 썼다. 고본이라고 하면 미천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식과 관련된 그러한 낱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이걸 그냥 주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한자말로 이루어졌으므로 원래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